시속 110km의 직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가르자 시즌 1회의 6할 타자 송가의 배트가 허공을 갈랐다. 한 번의 헛스윙으로 끝난 장면이 아니었다. 박민서는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포수미트가 놓인 곳으로 공을 반복해서 꽂았고 송가는 끝까지 공을 보며 타이밍을 맞추려 했지만 마지막 승자는 박민서였다. 결국 삼진. 그 순간 추신수 감독과 윤성민 코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잘하는 신입 한 명을 찾은 것이 아니라 블랙 퀸즈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6년 7월 9일 밤 10시 채널 A에서 방송된 야구 여왕. 이 첫 회의 핵심은 308명 가운데 누가 살아남느냐였다. 지원자는 무려 47개 종목에서 몰렸다. 제작진의 사전 테스트를 통과해 현장 트라이아웃에 선 선수는 단 18명. 처음 공지된 최종 선발 인원은 3명뿐이었다. 경쟁률만 놓고 보면 약 103대 1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은 뛰어난 지원자들을 눈앞에 두고 선발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박민서가 있었다. 박민서의 이력은 다른 지원자들과 출발부터 달랐다. 그는 골프 선수로 소개됐지만 어린 시절 리틀 야구단에서 실제로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둘렀다. 팀 안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였고 최연소 여성 선수 홈런 기록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속 뛸 수 있는 팀을 찾지 못했다. 야구를 포기하고 골프로 전향해야 했지만 공을 던지는 감각과 타격의 기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야구에 대한 갈증이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한꺼번에 폭발했다. 박민서가 몸을 푸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송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뻗었다. 내야에서는 짧은 바운드를 안정적으로 잡아냈고 외야에서는 타구의 낙하 지점을 빠르게 읽었다. 보통 오랜 시간 야구를 떠났던 선수라면 포구에서 한 번, 스텝에서 한 번, 송구에서 다시 한번 동작이 끊긴다. 하지만 박민서는 공을 잡고 던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추신수 감독이 단순한 운동 능력보다 야구 경험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타격 테스트에서는 더 강한 장면이 나왔다. 프로야구 통산 77승을 기록한 투수 출신 윤성민 코치가 직접 공을 던졌다. 박민서는 배트를 늦게 끌고 나오지 않았다. 하체 회전과 손목 스냅을 연결해 중심에 공을 맞췄고 타구는 외야 깊숙한 곳으로 날아갔다. 방송에서는 홈런성 타구로 표현될 정도였다. 빠른 공을 무서워하지 않고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 스윙을 완성했다는 점이 중요했다. 코치진 입장에서는 투수와 타자 내야와 외야를 모두 맡길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 눈앞에 나타난 셈이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시험이 이어졌다. 시즌 1에서 블랙퀸즈의 공격을 이끌었던 송가가 타석에 들어섰다. 송가는 테니스 선수 출신답게 공을 끝까지 보는 능력과 순간 반응이 뛰어난 선수다. 2025년 12월 공개된 첫 훈련에서도 투구의 구속과 제구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처음 배트를 잡은 단계에서도 좌타 가능성까지 보여주며 빠른 습득력을 인정받았다. 시즌이 진행된 뒤에는 실전에서 장타를 만들며 6할 타자라는 강한 상징까지 얻었다. 신입 투수를 검증하기 위해 이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는 없었다. 송가는 시속 110km라는 숫자에 겁먹지 않았다. 타석에서 몸이 먼저 열리지 않았고 공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끝까지 시선을 유지했다. 첫 반응 자체는 빨랐다. 그러나 박민서의 공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공이 아니었다. 같은 투구 동작에서 직구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왔고 공 끝이 살아있었다. 손가가 배트를 내는 순간에도 공은 예상보다 조금 더 밀고 들어왔다. 배트가 공이 아래와 뒤를 지나가며 타이밍이 늦었다. 손가의 반응 속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박민서의 구속과 제구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다. 이 대결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블랙퀸즈에서 가장 검증된 타자와 처음 등장한 신입이 정면으로 붙었고 박민서가 힘과 정확성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송가는 헛스윙 뒤에도 타석을 피하지 않았다. 자세를 다시 잡고 다음 공을 기다렸다. 하지만 박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했고
결국 삼진을 완성했다. 기존 에이스의 집중력과 신입의 배짱이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었다. 추신수 감독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박민서의 등장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고, 현장에서는 더 볼 것도 없다는 평가가 터졌다. 박민서는 코치진의 만장일치로 사실상 가장 먼저 합격을 확정한 선수였다. 이것은 예능적인 과정이 아니라 테스트 전체를 통과한 결과였다. 수비에서는 포지션을 가리지 않았고 타격에서는 윤성민 코치의 공을 장타로 연결했으며 투구에서는 팀의 6할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다. 한 선수가 세 영역에서 모두 강점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추신수 감독은 정말 기존 에이스를 버릴 결심을 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누구를 버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기존 멤버에게 보장된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즌 1의 블랙퀸즈는 김민지, 김성현, 김호나, 박하얀, 송아, 신소정, 아야카, 이수연, 장수영, 정유인, 주수진, 최현미 등 12명이 중심을 잡았다. 시즌 2에서는 여기에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 5명이 합류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경쟁 인원은 1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투수와 타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박민서의 존재는 손가와 장수영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된다. 기존에는 손가가 타선의 중심이면서 필요할 때 마운드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카드였다. 이제 추신수 감독은 박민서를 선발 투수로 세우고 손가를 중심 타선에 집중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경기 후반 박민서를 마운드에 올리고 손가를 대타나 수비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두 선수를 경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담을 줄여줄 조합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부 경쟁이 부드럽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추신수 감독은 트라이아웃에서 수비력이 뛰어난 삼루수, 포수, 좌익수와 확실한 투수 자원을 중점적으로 찾았다. 소프트볼 출신 최혜빈은 안정적인 수비와 포수 능력으로 즉시 전력 평가를 받았다. 필드하키 출신 김나영은 야구 배트를 잡은 지 약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강한 손목과 수비 적응력을 보여줬다. 테니스 김세현과 배드민턴 송민지는 원래 계획에 없던 추가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 선수들은 어느 한 포지션에서도 안심하기 어려워졌다. 처음에는 3명만 뽑겠다고 했던 코치진이 5명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추신수 감독은 이름값보다 현재의 실력과 팀에 필요한 기능을 선택했다. 원년 멤버라는 이유만으로 선발 자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박민서가 손가를 삼진으로 잡은 장면은 그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다. 시즌 1의 성적은 참고 자료일 뿐 시즌 2의 출전 명단은 다시 경쟁해서 얻어야 한다. 블랙퀸즈가 처한 상황도 여유롭지 않다. 새 멤버가 확정된 시점에서 시즌 2 개막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였다. 더구나 7월 16일 밤 10시에 방송될 이 회에서는 목표 승률 6할이라는 조건이 걸린 첫 경기가 공개된다. 목표에 실패하면 팀이 즉시 해체될 수 있다는 강한 조건까지 예고됐다. 감독이 친분이나 과거 활약만 보고 선수를 기용할 수 없는 이유다.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진 선수, 가장 정확하게 공을 잡고 던지는 선수 압박 속에서도 자기 스윙을 하는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에 나가야 한다. 박민서의 합류는 블랙퀸즈의 3가지 변화를 만든다. 첫째, 시속 110km 수준의 공을 던질 수 있는 확실한 투수 선택지가 생겼다. 둘째, 윤성민 코치의 공을 장타로 연결할 정도의 타격 자원이 추가됐다. 셋째,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수비 유연성이 커졌다. 선발 한 자리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경기 전체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송하에게도 이번 삼진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시즌 1에서 빠른 성장으로 에이스 자리를 차지했다면 시즌 2에서는 강한 신입과 경쟁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 손가의 장점은 학습 속도와 실전 적응력이다. 박민서의 공을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음 대결에서는 타이밍을 더 앞당길 수 있다. 빠른 공을 본 뒤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두 번째 승부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10km라는 숫자만으로 박민서의 합격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트라이아웃에서 창던지기 출신 김지민도 블랙퀸즈 역대 최고 수준인 시속 110km를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럼에도 최종 명단에 들어간 선수는 박민서였다. 코치진이 본 것은 최고 구속 하나가 아니라 제구 수비 타격, 야구 이해도를 합친 전체 완성도였다. 빠른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넣지 못하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강한 타구를 만들어도 수비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기 운영이 어려워진다. 박민서는 이 모든 평가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다. 트라이아웃의 숫자를 다시 보면 박민서의 존재감은 더 선명해진다. 308명 가운데 현장에 선 18명은 이미 각 종목에서 검증된 선수들이었다. 이 가운데 1차 합격자는 12명으로 줄었고 최종적으로 유니폼을 받은 사람은 5명이었다. 현장 참가자만 기준으로 해도 최종 합격률은 약 27.8%다. 전체 지원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6%에 불과하다. 박민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만장일치일 순위라는 평가까지 얻었다. 이 때문에 기존 선수들이 느낄 압박은 단순한 방송용 긴장감이 아니다. 선발 명단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고 한 경기에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선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신입 5명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벤치에서 시작해야 하고 누군가는 익숙했던 포지션을 내줘야 한다. 손가처럼 시즌 1에서 확실한 결과를 만든 선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진짜 강한 팀은 에이스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 박민서가 마운드에 부담을 나누고 손가가 공격에 집중한다면 경쟁은 오히려 두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추신수 감독이 선택해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조합이다. 상대 타선이 빠른 공에 약하면 박민서를 먼저 올릴 수 있다. 상대 투수가 제구형이라면 공을 오래 보고 대응하는 손가를 중심 타선에 둘 수 있다. 경기 후반 한 점이 필요할 때는 두 사람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적인 선택도 가능하다. 박민서의 등장으로 감독이 가진 카드가 늘었고 그만큼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커졌다. 결국 추신수 감독이 버리려는 것은 특정 선수가 아니라 안일함일 가능성이 크다. 박민서를 선택한 것은 손가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가를 포함한 모든 선수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시속 110km의 직구 홈런성 타구 정확한 수비 그리고 308명 가운데 살아남은 경쟁력. 박민서는 첫 방송 단 한 회 만에 자신의 가치를 숫자와 결과로 증명했다. 이제 진짜 질문은 누가 에이스라는 이름을 갖느냐가 아니다. 개막전에서 누가 선발로 나서고 누가 결정적인 순간 마운드에 오르며 누가 중심 타선에 배치되느냐가 중요하다. 박민서가 새로운 선발이 될지, 손가가 다시 한번 빠른 적응으로 반격할지, 아니면 두 사람이 투타의 핵심 조합으로 함께 팀을 살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박민서의 110km 직구가 손가의 배트를 지나간 그 순간 블랙퀸즈의 시즌 2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다.